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북을 찾았습니다. 현역 의원에 대한 물갈이를 진행하고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산의 한 농협이 60억 원이 넘는 돈을 부정대출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들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 덕진공원을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공연을 비롯한 볼거리와 체험시설 설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전주를 찾아 총선 운영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예정대로 현역 의원 20% 물갈이를 진행하고 전략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역 의원 20% 물갈이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의 하위 20% 물갈이 기준은 지난해 11월 의원 수인 127명으로 계획대로라면 25명을 탈락시켜야 합니다. 관심은 지난달 이후 20명이 탈당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해 최종 물갈이 폭이 몇 명이냐는 겁니다. 김 위원장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예정대로 물갈이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탈당과 불출마를 선언한 20명 외에 추가로 몇 명을 교체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인 물갈이 폭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상으로 얼마다 이렇게는 단정지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빠져나간 군산과 정읍에서 전략 공천이 거론되지만 전략 공천의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전략 공천이라고 해서 누구를 딱 찍어서 이렇게 내리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출마하시는 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것도 역시 공정한 경쟁을 갖다 거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더민주 기자회견에서 전북과 관련된 총선 공약 발표가 관심을 끌었지만 김 위원장은 아직 총선 공약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외부 영입 인사들이 오늘 전주를 찾아 더불어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와 김병관 웹진 이사회 의장, 양향자 전 삼성전자 전무등 영입 인사들은 대한민국 정의의 심장인 전북에서 경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민생 현안의 해결책을 찾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일부 선거구에서 예비 후보자들의 경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완산갑과 덕진, 익산갑, 남원 순창 선거구에 예비 후보자들이 몰려 자체적으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후보 영입에 어려움을 겪은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치르면 이번이 첫 사례가 됩니다. 군산의 한 농협이 60억 원이 넘는 부정대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의 한 농협입니다. 지난해 대출 업무를 맡은 A씨는 서류를 조작해 대출을 신청한 고창의 건설업체에 59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업체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받았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합원들은 김제 있는 업체에 담보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는 등 또 다른 부정대출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고창 대출 사건 외에도 저희가 익산이나 김제 공장에 대한 지금 부정대출도 의혹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 그거를 저희가 조사하기 위해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를 한 거고요. 조합원들은 방만한 대출로 대출금을 떼이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온다며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자본 잠식 상태가 또 된다고 하면 조합원이나 직원들이 그때 같은 고통을 다시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농협 측은 제기된 의혹들이 농협중앙회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의혹 제기했던 부분들이
이상 없이 저희 적정하게 업무 처리된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조합원들은 제 식구 감싸기 감사로는 부정대출 의혹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농림부가 2015년산 쌀 변동직불금의 절반을 농민들의 자금 수요가 많은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지난해 쌀의 수확기 평균 가격이 80kg에 15만 659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15,867원의 절반을 오는 5일까지, 나머지는 다음 달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체 쌀 변동직불금의 대상 농가와 지급 규모는 68만 5천 명에 7,257억 원입니다. 올해 설 연휴 기간 귀성길은 연휴 전날인 5일부터 6일까지, 귀경길은 설 다음 날인 9일부터 10일까지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하루 평균 28만 대의 차량이 전북권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서울 전주 간 평균 소요 시간은 귀성은 3시간 20분, 귀경은 4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올해 청년 일자리가 더 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준비 중인 지역 대학생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기업들이 스펙을 초월한 채용을 늘리고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며 취업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기업 공채를 준비하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느끼는 취업 한파는 여전합니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취업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방대라서 암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상반기에 채용 규모까지 준다고 하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3만 개 기업의 올 1, 4분기 채용 계획은 29만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기업은 채용 규모를 줄였고 중소기업은 늘렸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업 등 생산 현장에 구인이 많다 보니 대학생 취업 미스매치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지역 대학생들에게 다행스러운 건 대기업들이 스펙을 초월해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입니다. 20개 대기업이 지원 서류에 출신 대학과 스펙 기입란을 없앴고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역량 평가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에 적합한 아이디어, 마케팅 공모전에 3년 동안 꾸준하게 지원하고 실무 역량을 키웠던 것이 대기업 입사에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성장 국면 속에 기업들의 채용 규모는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업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취업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5월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을 이유로 농어촌공사의 새만금 산업단지 참여를 제한한 이후 민간 자본 유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새만금 산업단지 6공구에 대한 대행 개발 사업자를 모집했지만 응모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재공모에 나설 예정이지만 민간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새만금 산업단지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자한 농어촌공사를 다시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계시군의 한 곳의 대표 생태관광지를 만드는 일시군 1생태관광지 예산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됩니다. 전라북도는 상반기에 14개 시군별로 생태관광지 10개년 육성 계획을 세운 뒤 하반기부터 사업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시군별로 73억 원씩 모두 1,022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주 덕진공원을 한옥마을에 버금가는 대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천년 연못의 역사와 특성을 살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연 기능을 갖추게 됩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년 역사의 연못과 연못을 가로지르는 현수교, 연못을 가득 채운 연꽃, 한 해 600만 명이 찾는 한옥마을에 힘입어 덕진공원의 관광객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호수도 있고 여기 새들 자연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주시 조사 결과 한옥마을과 함께 덕진공원을 찾는 비율은 10%에 그쳤습니다. 덕진공원 관광객의 32%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주시가 덕진공원을 볼거리와 체험장, 공연시설을 갖춘 관광지로 바꾸는 밑그림을 내놨습니다. 사랑을 주제로 한 주야간 산책길, 연 창포 체험관과 온실, 전통 숨은 체험장을 만들고 수상 공연장과 전통 나룻배 공연 등을 검토합니다. 덕진공원 주변의 건지산과 소리문화 전당 등과 연계해 볼거리, 체험시설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덕진공원과 덕진 연못 여기 일대를 가지고 저희 한옥마을 버금가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덕진공원 관광기반 계획을 최종 확정한 뒤 올해부터 10년간 시설 투자에 나설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시의 표준주택 가격이 평균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완산구가 3.9%, 덕진구가 2.4% 오른 가운데 한옥마을과 더불어 혁신도시와 효천지구 등 개발사업 지역이 가격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가장 비싼 가격의 주택은 효자동 3가에 있는 곳으로 6억 600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오늘 총회를 열고 정치권의 총선 공약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 분권 개헌 등 14개 과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지방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이 이번 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이면 더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에게 음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훈훈한 현장을 김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차장에 음식을 만들기 위한 천막이 쳐졌습니다. 천막 안에서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명태전과 산적 등 갖가지 전을 부치느라 분주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나와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주위에 지칠 법도 하지만 봉사자들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침개 반죽하느라고 힘들고 몸도 춥고 발도 시렵고 손도 시렵지만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 생각하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과 떡국, 과일, 고기까지 푸짐하게 장만한 음식을 싸둔 봉사자들이 혼자 생활하는 정금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명절이면 더 애로움을 느끼는 정 할머니의 얼굴에는 뜻밖의 선물에 한박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진짜 이놈 가만 뒀다 절에 누구 오면은 내놓고 먹어야겠네. 응, 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설을 앞두고 명절 음식 나눔에 1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200여 가구에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습니다. 정성껏 마련했으니까 어르신들 올 명절에도 이거 드시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올해에도 명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나눔의 마음이 설 명절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북 사랑의 열매 온도계가 올해 모금 목표액을 초과 달성해 17년 연속 100도를 넘었습니다.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한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모두 58억 3,600만 원이 모금돼 목표치인 58억 2천만 원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모금액 가운데 개인 기부는 지난해보다 3억여 원이 늘어난 41억 3천만 원으로 모금액의 70%를 차지했고 기업 기부는 13억 4천만 원, 법인 기부는 3억 5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 지회가 설을 앞두고 나눔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노인복지봉사회는 100여 명의 암 환자와 독거노인을 초청해 4천만 원가량의 건강식품을 나눠주고 한방 건강상담을 실시했습니다. 봉사회는 또 위문 공연을 펼치며 참가자들이 넉넉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항공이 전주에서 처음으로 지방 현장 면접제를 실시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그동안 승무원 면접이 매번 경기도 김포에서 진행돼 지방 응시생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주에서 처음으로 신입 객실 승무원의 공개 채용 면접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권역별 면접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은 신입사원의 30%를 전북 출신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샀던 무주 덕유산 리조트의 곤도라가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무주 덕유산 리조트는 오는 6일부터 주말과 휴일에 한해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사전 예약을 한 이용객에게 티켓을 발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1일자로 단행한 고위법관 인사에 따라 신임 전주지방법원장에 장석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장석조 신임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휘문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습니다. 박형남 전주지방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습니다.